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최근 경기도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는데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석규 경기도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 북부의 중심도시 의정부시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도의원 오석규입니다. 네, 어떻게 명절 연휴는 잘 보내셨어요? 네, 추석 명절 직전까지는 이렇게 지역의 어른들 그리고 주민분들께 인사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차례 잘 지내고 긴 연휴 덕에 약간의 휴식도 취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근데 앞으로 이제 하실 일이 많으셔가지고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네네. 이번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위 부위원장직을 맡게 되셨는데 이번에 특별위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저희 그 경기도의 특별위원회에서는요, 그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각종 이제 계획의 수립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도내 이제 31개 시군의 인구, 예산, 세수 등에 대한 이제 행정과 조직에 관한 사항도 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경기 북부 지역에 이렇게 미군 공여집 조속 반환이라든지, 그다음에 DMZ 보전 활성화, 그리고 경기 북부 지역이 그 건설, 도로, 교통에 관한 이제 그 SOC 인프라가 좀 부족한 상황이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축, 그리고 투자 유치, 일자리라든지, 그리고 뭐 각종 이제 문화체육 관광 인프라 향유권, 그런 것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지원 활동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특위 구성 자체가 경기 남북부에 20명의 특별위원회 의원님들과 함께 지금 활동을 계획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경기 북부만 국한돼서가 아니라 남부에도 같이 이렇게 홍보나 이렇게 캠페인 활동에도 노력할 계획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경기 남부 도민들의 지지를 좀 끌어내기 위해서는 경기 북부 지역에 이제 세 가지 이렇게 자립, 자생, 이제 자족의 가능성과 그 비전을 제시하고 싶어서 그런 경기 북부에 이렇게 고유한 이제 문화 생태 관광 산업 분야와 그 우수한 인적 자원 등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연구를 좀 해서 그 데이터 제시까지 좀 하고 싶은 계획입니다. 예, 하실 일이 진짜 많으신데요. 네. 사실 이런 현안에 있어서 여야가 함께 공감대를 이룬다는 게 그리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번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공감대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특히 이제 그 김동연 이제 경기도지사의 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그 적극적인 행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예. 그 김동연 지사께서는 작년 그 6월 1일 지방선거 때 그 도지사 주요 공약으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천명하였고, 도지사 당선 후에도 도민들과 약속한 대로 그 일정 로드맵에 맞춰가지고 업무를 추진 중인 상황이어서요. 이제 의회의 역할과 협조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그 경기 북부 지역은 그 오랜 기간 국가 안보의 중요한 역할과 희생, 그리고 각종 이제 중첩 규제 등으로 낙후된 그 경기 북부 발전이 경기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이라는 그 확고한 신념 아래 여야 가릴 것 없이 경기 북부 의원님들을 주축으로 해서요. 이번에 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골든 타임이라고 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면서 여야 의원님들 모두 매우 적극적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특별위원회 구성 자체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10명의 양당 동수의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남부 지역의 이제 의원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어서 경기 북부만의 아젠다가 아니고 경기도의 아젠다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같은 경기도니까요. 뭐 분도가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경기 남도 관련해서도 함께 지금 공감대를 이뤘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이 해당되는 시군들 그 권역은 어떻게 나눠지는 거예요? 뭐 김포시 같은 경우는 뭐 제외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는 그 항수 이북 지역 이제 그 한강 이렇게 북부 지역으로 해서 10개 시군하고 그리고 김포시를 포함해서 일단 11개 지역으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국회에서도 그 국회 법안에서도 보면은 경기 북도 신설에서는 이제 10개 시군으로 하는 의원 대표 발의를 하셨던 의원님도 계셨지만 지금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법안 같은 경우는 김포시를 포함한 11개 시군으로 해서 지금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권역구는 지금 서부 지역의 서부 경의권, 그다음에 중부 경원권, 그리고 동부 경천권으로 경춘권으로 그렇게 3개의 권역으로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서부 경의권 같은 경우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이제 미래 성장 거점으로 그 경제 중심지와 DMZ 글로벌 관광 명소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 이제 중부 경원권의 경우에는 그 경기 북부의 이제 문화, 유통, 서비스 중심지로 그 위상을 강화하고 특히 이제 서울 강북 혁신지구와 연계한 R&D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인프라랑 문화, 의료, 교육 등 정주 요건을 좀 개선할 계획이고요. 끝으로 동부 경춘권은 ICT 스마트 산업화에 기반한 직주락 복합도시 그리고 북한 간 생태 문화에 기반한 휴양해저 문화산업의 거점화 그리고 문화와 의료 교육의 이제 정주 여건을 조성한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해당되는 시군은 김포까지 포함해서 한 11개 지역에 권역은 3권역으로 서부, 중부, 네네. 동부권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건데요. 네. 최근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비존 선포식이 열렸잖아요. 의원님도 참석하셨어요. 그럼요. 열일 제쳐놓고 그렇죠. 네. 이 북부 특별자치도가 설치된 이후에 좀 미래를 볼 수 있는 자리였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비전 선포식 그 현장에서 좀 인상 깊었던 내용들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 김동연 지사의 이제 비전 선포에 앞서서 그 상황극을 이렇게 좀 그 상황극을 통해서 이렇게 경기 북부 도민들의 이제 실생활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였는데요. 가령 이제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이제 경기 북부의 그런 그 의료 체계 현실에 대해서도 이렇게 상황극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 복합 영화관 한 곳 없는 가평 지역에 이제 그 여성분의 이제 남자친구하고 그 영화 데이트를 하기 위한 그 험난한 여정들 등을 이제 상황극으로 풀어서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네. 네. 재밌었겠네요. 저 역시 이렇게 예. 각종 이제 중적 규제 완화와 이제 해소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의 그 1.0 단계라고 본다면, 이젠 그 경기 북부 도민들의 이제 실생활과 직결된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저는 이를 이제 2.0 단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남부와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경기 북부의 이제 그 3가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3자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자족 이제 자생, 자립의 가능성과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의 3.0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비전 선포식에서 김동연 지사님께서 그 앞으로 개발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경기 북부에 대한 인프라 조성을 통해서 그 심리적 거리를 일단 먼저 단축시키고 그리고 이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지원을 좀 충분히 한다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향후 2040년까지 17년간 이제 총 213조 5천억의 투자와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경기 북부의 투자는 국내 경제 성장률을 평균 0.31%포인트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이렇게 공언을 하셨습니다. 예. 경기도의회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오석규 경기도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의견들 있으시면 문자로 보내주세요. 우물정 0945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들어갑니다. 의원님, 근데 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해서 보면 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경기 북부가 과연 자립이 가능하냐 이런 좀 의문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뭐 경기 남부 쪽에 계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기반 시설이나 재정 자립 부분에 있어서 북부가 조금 열악한 상황인데 이게 남북 균형 발전이 가능할까 뭐 이런 의견들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실제로 이제 경기도의회에서 이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이제 제가 대표 발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156명의 도의원들 중에 이제 142명의 이제 도의원들께서 같이 이렇게 공동 서명 발의를 해주셨는데요. 공동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보면 특히 이제 경기 남부 의원님들도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경기 북부가 특별자치도가 설치가 된다고 하면 과연 그렇게 자생적으로 이렇게 자족하고 자립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은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희 경기 북부에서 보는 이제 북부에 저와 같이 이렇게 북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고 또 북부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분들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저희 이제 경기 북부는 지역은 이제 성장 잠재력도 높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성장하지 못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외부 요인에 이렇게 탓을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역사적이나 이렇게 지역적인 한계라든지 그리고 입법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약간의 소외 부분은 그런 이제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조금 제한이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런 제안들을 받았던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뭐 1960년도, 70년도에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렇게 성장 거점에서 제외가 되고 그 다음에 이후에는 이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또 제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이후에는 또 환경 생태 보존 이유로 또 개발 상황이 악화되고 그렇게 되는 과정에 또 규제에 이제 개발 제한 구역, 군사시설 보호 구역, 상수원 보호 구역 뭐 이런 이제 중소기업 규제들까지 하다 보니까 네. 뭐 실제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규제 1등급 11개 시군 중에 경기 북부가 7개 시군에 해당된다는 것 자체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증명하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경기 북부 지역에 이제 지역 내 총생산을 의미하는 이제 GIDP 수치 같은 경우도 경기 남부의 지금 한 65% 수준에서 지금 이제 격차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금 경기 남부는 지금 현재 4,146만 원 정도 GIDP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북부 같은 경우는 2,492만 원에 이제 60% 수준이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기 북부 내에서도 이렇게 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 지원이나 이런 법률들에 대한 좀 그런 이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조금 더 되면 지역 내 총생산이 가능하게 되고 또 증가가 되고 하면 자립이나 이런 자생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이제 그런 선순환의 구조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역 경제가 발전하려면 좀 유수한 기업들을 잘 유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 네네. 유치는 어떻습니까? 예,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희 뭐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북부 지역의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데가 이제 파주에 이제 LG LCD 이제 기업을 말할 수 있는데요. 뭐 하지만 이제 저희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이제 설치가 되면 오히려 수도권에 이제 그런 우수한 인적 자원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서울이라는 이제 국제적인 이제 대도시의 배후 지역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과의 인접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라고 확신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중첩 규제나 이런 것들이 도민들이 이제 인식 수준에서 좀 합리적으로 완화되거나 좀 완화되거나 하면 이런 건강한 재정의 그런 역할들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경기연구원에서도 경기 북부에 약 330만 이제 제곱미터 규모의 경제 특구를 조성했을 때 생산 유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6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도 5만 4천 명 정도 이렇게 경제적 파급 효과 낼 거라고 추산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단순히 지역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해 주신다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이후에도 이렇게 낙후 우려는 좀 이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될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경기 북부에 살고 계신 분들이요. 당장 이게 가장 관심이 있으실 것 같긴 합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됐을 때 구체적으로 그럼 나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냐 이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건 어때요? 일단 뭐 지방 분권을 통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이제 발전과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핵심일 것 같고요. 예. 그런 이제 행정적인 부분에서 또 이렇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지역 내 이제 총생산, GIDP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향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GRDP 수치가 가장 낮은 이제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거의 의정부시에서 이렇게 외부에 나가셔서 이렇게 그 생계 활동이나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긴 이동 시간이라든지 또 그런 이제 이동 비용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삶의 질의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로 같이 이렇게 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그 자체 내에서 이렇게 조금 더 특성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그런 이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경우나 지역이나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제주도 같은 경우도 특별자치도 이후에 인구의 증가도 한 20% 이상이 증가가 됐고요. 예산 부분이라든지 그 지방세 부분도 한 4.3배 정도 증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GIDP 역시 2.4배 정도 증가되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지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그 도민들이 이제 그 실질적인 생활에서 굉장히 윤택함이 조금 더 그 증가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좀 지역적일 수는 있지만 근데 실생활적 관점에서 보면 예. 그 이렇게 좀 행정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청 소재지인 수원에 좀 많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긴 이동 시간이라든지 그로 인해 또 사회적 비용을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령 이제 뭐 좀 작은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6.25 참전용사의 경기도회가 수원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우리 경기 북부에 계시는 지역 지회장님들이 그 구순의 연세도 이렇게 참전용사 어른들께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회의 참석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타고 정말 어렵게 수원으로 가고 계시거든요. 네, 네. 어쩌면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이런 행정이나 기관이나 이런 단체의 경우에도 좀 수원과 좀 인접한 이제 경기 남부에서 주요 요직이라든지 직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기 북부에 또 우수한 이렇게 분들이 이렇게 영향을 펼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생각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동연 지사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 절차로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먼저 그 올해 7월에 실시되었던 그 경기도민 5,000명을 대상으로 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게 되면요. 예. 그 전체 이렇게 응답자의 55%가 이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찬성한다고 응답을 하셨고요. 이걸 지역적으로 조금 구분을 하면 그 경기 남부 지역하고 북부 지역으로 구분했을 때 경기 북부 지역은 65.2%가 찬성을 했고요. 그리고 경기 남부는 52.1%가 찬성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주민투표가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는 이제 그 남북부 지역의 이제 투표율도 결과에 영향을 좀 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가령 이제 찬성률이 조금 더 높은 이제 경기 북부의 투표율이 높으면 이제 결과 역시 조금 더 이렇게 높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그 경기도의회에서도 지금 뭐 여야라든지 또는 경기 남북부 가릴 거 없이 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출범에 그 긍정적인 그런 이제 의원들의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그 설치의 미래 가치를 공유하고 또 그 낙후된 이제 경기 북부를 변화시킬 일대 전환점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더 그 특위 활동을 통해서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그 주민투표의 결과를 조금 더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주식회사 글로벌 리서치 조사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0명 대상으로 지난 7월 14일부터 26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말씀해 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의원님 이제 시간이 한 짧게 남아서 이걸 여쭤볼게요. 이제 주민투표 완료되면 이제 절차가 남을 텐데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뭐 언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국회에서도 일단 그 법률안이 지금 현재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내년 총선 전에 이렇게 주민투표가 좀 실행이 되고 하면 21대 국회 임기 내에서 특별법에 대한 특례 확대라든지 그런 법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통과가 되고 하면 경기 북부도 출범 이제 준비대로 구성하고 운영하고 하면 빠르면 이제 2026년도 지방선거에서 특별자치도 그 초대 지사를 선출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마냥 희망으로만 돌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 지금 이제 국회 계류 중인 이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이 지금 3건이 지금 현재 그 계류 중인데요. 그래서 10초요. 내년 이게 이제 국회 임기 만료 전까지 통과되려면 내년 2월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오석규 경기도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